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5명 찬성, 3명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탄핵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지만 과반수 재판관이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제 그 논리와 근거를 5가지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찬성 측 5인.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적 위기일 때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은 정치적 목적이 명확했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결여되었습니다. 국회 통보도 지연되거나 형식적이었고 이는 절차적 위헌입니다. 기각 측 3인.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입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며 보고 지연은 명백한 위법이라기보단 행정적 혼선 수준입니다. 둘째,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찬성 측.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정지시킨 위헌 행위입니다. 기각 측.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제한은 있었지만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국회 봉쇄. 찬성 측.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입법부에 대한 명백한 무력 개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한 상황은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중대한 헌법 위반입니다. 기각 측. 일시적 질서 유지 차원의 통제였습니다. 국회의 기능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찬성 측. 특수부대가 실제로 중앙선관위에 진입했습니다. 서버와 선거 관련 문서를 압수한 것은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자체를 위협한 중대한 위헌입니다. 기각 측.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 제보가 있었고 이를 확인하려는 정보 수집 차원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아닌 점을 감안할 때 탄핵 사유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섯째,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찬성 측.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인사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권력 남용이며 적법 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기각 측. 실제 지시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자율 판단에 의한 행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상적 행정 조정 범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헌법재판관 5명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인용에는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무죄가 아니라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지적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지금도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그 중심에는 헌법이 있습니다.